올연 역량 개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30분까지인가 40분까지인가? 30분? 시간이 없구나. 줄인다고 줄였는데.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5분 남았으니까 핵심 역량 교육의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결과 보시고요. 그리고 참여 안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술이냐? 먼저 교사용 수업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번 인천교사연수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인지교과 수업, 인지역량 수업, 인지수업 결과인데요. 인지교과에는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인지력을 인지기술을 활용했을 때 영어가 정말 깜짝 놀랄 수준으로 빨리 10배나 빠른 속도로 얘들이 터득합니다. 문법 하나도 안 씁니다. 문법 용어 딱 10개만 가지면 영어를 그냥 다 뚫어요. 인지기술만 이용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고요. 인지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학은 여러분 원래 사고를 개발하는 능력인데요. 사고를 개발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다 드릴 테니까 집에서 꼼꼼하게 보세요. 예, 다 자료가 교사들 앞에서 다 시연했던 내용들입니다. 시연하고 지금 가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인지수학은 가설검증 수학이에요. 즉 인간의 사고를 진짜 개발하는 수학이죠. 학교에서는 전혀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도 따라가야 돼서. 진도만 포기하면 이것은 가능한 수업입니다. 인지언어, 인지코칭, 인지진로. 진로 선생님들이 전부 지금 일이 모르고 있는 거 아시죠? 왜요? 진로 공부하다가 진로 수업하다가 선생님들이 다 한계 부딪혔습니다. 왜요? 진로란 역량이더라. 누가 진로를 잘 잡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진로를 만드는 거예요. 알아내야 진로를 만들지. 정보 몇 개 외워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인지 역량 수업입니다. 질문 수업, 인지 인성, 발견 등등이 전부 인지 기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지 수업 결과물들입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인지로만 운영되는 대안학교까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수업 결과입니다. 잠깐 볼게요. 네, 이 정도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입니다. 아이고. 계정이 전환되어 보이는 겁니다. 네. 미국 최고의 토크쇼 MC에서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 아시나요? 네. 누군가요? 네. 제가 여러분 아시듯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오프라 윈프리가 어디 떠나주고 성공의 반열까지 올려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요새 빅스라고 말했습니다. 좀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6개월 만에 연습을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이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 네, 반갑습니다. 강사 조진형입니다. 네, 어제 이 목과 어깨 운동 제2강을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은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제3강은 뭐에 관한 것이냐?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제1강 이강 15분짜리로.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된 걸까요? SBS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둘 다 채택이 돼가지고 하나는 조사들하고 얘는 지금 현재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와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SBS 연계 발굴단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신지 알겠죠? 무슨 연계 발굴단 나가려고 한 것도 얘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엄마가 이 교육을 받느라고 2년을 받았어요. 석사학위에서 2년을 받는데 따라다닌 거야.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이거 훈련할 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까 걔는 제가 6개월 동안 가르친 애고요. 둘 다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만 좀 더 쓸 수 있을까요? 네, 조금만 더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키고요. 딱 이거 하나만 시켜도 보통 아이보다 10배는 잘 자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시켜도 돼요. 딱 이거 하나면 돼요. 바로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거죠.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두뇌 활동이 보통 때보다 보통 2배에서 10배의 활성화를 갖습니다. 말한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해놓은 말을 기억해야 돼. 앞으로 할 말을 찾아야 돼. 표정을 읽고 나서 거기에 맞춰야 돼. 대단한 능력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 해야 돼요? 예, 조사해서 체계화시켜야 돼. 정리 안 돼서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면 들어갈 때 꼭 하는 말 있죠.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기껏 말하고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뭐 무슨 얘기 알죠? 예, 다 해봐서. 예. 정말 발표를 시켜놓으면요. 발표를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은 스스로 잘합니다. 제가 98년에 꿈의 학교를 설립해서 5년간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대박 시켜놨잖아요. 지금도 기독교 교회 학교에서는 뭐 최고 학교로 꼽혀 있는데 그걸 하면서 발표를 얼마나 열심히 시켰던지 아이들이 1년 넘으니까 전부 외부 강사 초빙되다가 중학생들이. 그런데 얘들이 초빙 한번 받았다. 한 달간 잠 안 자고 준비해. 한 달간 잠 안 자고 준비하는 게 1년 12달 공부하는 것보다 나아. 누가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까? 말을 잘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방법을 자, 학교 수업 시간 8시간 말 얼마나 할까요? 시작!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얼마나 치명적인 지금 우리 시스템인지 알겠죠? 말만 해도 달라지는 사람들을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수업을 하게 되면 다 말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영역 트리키 인지요약에 대해서 취합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국가와 노동자,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누가 해요? 선생님이에요? 학생이에요? 이런 거.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해주는 거 이거? 선생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일을 학생이 하도록 딱 한 달 정도 지나면 학생이 다 해서 제출합니다. 영상으로. 앞에 와서 하면 다 듣느라고 힘들죠. 전부 집에서 영상으로 찍어오니까 매일 영상 찍어서 자기가 발표를 하니까 발표는 또 영상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연습해갖고 또 발표하고 연습해서 발표하고 어느 날 가면 이제 연습 안 해도 발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준이 되지. 야, 얘들 발전한 속도 보면요. 진짜 겁난다는 소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역량은요. 정말 한도 없이 발전합니다. 이게 제가 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왜? 말할 수 있다는 건 아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물어봐도 아는 게 없으면 말 못하잖아요. 아는 걸 물어보면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는 게 힘이야. 아니, 알아내는 게 힘이야. 아는 걸 물어보면 아는 게 힘이지.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알아내는 게 힘이라고. 둘 다 잘해야 사람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한번 더 보세요. 이게 바로 수원시에서 2년간 했던 학생들이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수원시에서 지금 이 학교가 지금 3년째잖아요. 이제 2년째 했던 아이들 중에 발표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영신중 라운드라팀 1학년 1반 윤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저희 꿈인 소아심장외과 의사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먼저 PPT를 보기 전에 매핑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맞는 과를 선정한 어른보다는 아이들 흉부외과에서도 시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이 매핑이 체계도죠. 이걸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체계가 안 보이잖아요. 숨어있죠. 얘는 매핑의 체계도가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학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정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정의, 주요 질병, 주요 시술, 그리고 현황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체계를 잡아버립니다. 정보의 체계화죠. 얘는 비전 설계를 하는데도 취미 설계를 발표하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하죠. 저희가 발표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저는 오늘 RC is my life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는 RC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C카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세 번째로는 RC카란 학교 때 작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운동을 전부 체계도로 하는데요.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이 아래에 있는 만든 다음에 배터리는 그걸 가지고 그림을 에너지를 가지고 공급하는 이렇게 역할을 설명을 합니다. 해나가는 것이죠. 자, 이 친구는요. 자, 여기가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유입니다. 자, 얘는 책 한 권을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이 설계도 한 권 하나 만들고 국어 점수 98점 수능 나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엄마한테. 동물농장 너무 잘하는 책이죠. 네, 러시아에. 네. 자, 먼저 작가 개요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저자의 주장부터 뭐 의도, 조절 목적 등을 이렇게 하나로 찾아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작품이죠. 작품 개요를 누르면 주제가 먼저 나오죠. 책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틀리면 어떡해요? 틀리면 안 되죠. 예. 요점을 썼습니다. 이 책 한 권에 대한 대강의 줄거리죠. 자,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건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작품 구성입니다. 동물농장은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죠. 그냥 1번, 2번, 3번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동물농장이 독립하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 문제, 몰락, 결말 과정을 정리한 다음에 동물농장 독립을 다시 이렇게 펼칩니다. 또 펼치면 이렇게 나오죠. 또 펼치면, 또 펼치면, 계속 펼치면 끝없이 나오는 이 로직의 예술입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십시오. 완전한 로직이 되어 있죠. 이게 로직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자, 글 한번 써볼까요? 강연해 볼까요? 보고서를 쓸까요? 기획서를 쓸까요? 자, 강연해 보겠습니다. 아니, 요약해보죠. 동물농장의 독립은 첫째, 혁명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혁명의 계기는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서 시작됐는데 메이저 영감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자유의 억압과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자유는 먹이 배급과 노동 착취와 행복하지 못한 생활로 억압을 당하고 있고 노동은 인간의 무생산과 과소비에 의해서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메이저 영감은 인간을 추방해야 된다고 말한다. 바로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은 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금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미래 우리 모습은 평등한 사회, 즉 동물 지배 금지와 동물 살해 금지를 관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메이저 영감이 사망합니다. 드디어 혁명의 준비가 일어났습니다. 동물주의 사상이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 시작돼서 그 전파는 비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주도는 돼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혁명이 시작됐는데 동물들의 반란이 시작됨이었습니다. 그 계기는 존스의 행동에서 비롯되었고 그 진행 과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한 논문 수준의 요약과 결과가 나오죠.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이. 예. 자, 이거는 그러면 책을 요약했다고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얘는 지금 설계입니다. 현재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가 흩어져 있는 정보를 설계도로 만들고 있죠. 머릿속에 있는 흩어진 정보를 설계도로 만들면 체계가 되죠. 두서없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예. 자,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저술 프로젝트입니다. 중3짜리입니다. 예. 연구 내용하고 도서 자료 10권의 어른들의 책입니다. 리더십 책이죠. 이걸 읽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론. 자, 서론부터 보죠. 서론. 문제의 원인, 해결책. 원인, 정의, 영향, 원인, 문제 원인, 정의, 의미, 규정, 정의. 자, 이렇게 씁니다. 이거 한없이 풀겠죠? 자, 여기서 글로 한번 써볼까요? 자, 봅니다. 제1장 서론, 청소년 문제 원인. 제1절 청소년기 정의. 청소년기는 사전적으로 볼 때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도의적 시를 말한다. 연령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규모 9세 24세를 말하고 사회적 기준 만 13, 18세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말로는 질풍노도의식이 제2의 탄생이 제2 반항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요. 이건 어떨까요? 이 아이가 쓴 진짜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이걸 가지고 쓴 진짜 글입니다. 자, 보세요. 자, 혼돈의 시간에서 나왔죠?
청소년기는 아동이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인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를 말한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 법규마다 다르나 청소년 기본법 9세 24절 특히만 13, 18세를 청소년 유사로 질풍노도 제2 탄지 제2 반응경을 본다. 또 할 말 있나요? 100쪽짜리 책을 쓰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나머지 3주는 바로 설계도를 짜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글쓰기가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제일 어려운 게 글쓰기죠. 논술 이제 끝났잖아요. 이걸 본 사람들은 다 논술은 설계도가 핵심이었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와도 말 잘하고 글 써도 글 잘 쓰고 기획서를 써도 잘 쓰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생각의 정리죠. 바로 이번에 핵심 기술이 바로 생각의 정리를 해주는 기술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교과서의 정보들을, 흩어져 있는 참고서의 정보를, 들었던 인터넷의 정보를, 영상의 정보들을 모두 묶어서 이러한 체계도로 만들어주는 능력.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 능력이죠. 자, 그럼 이제 저술 설계. 자, 이건 꼭 봐야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잠깐 봅시다. 2개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캠프를 하고 나서 묻습니다. 후기로 이제 써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학생들만 골라놓은 건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영재를 천재로 나만 알고 싶은 것을. 이게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고색중 엊그제 캠프인데도 이게 대다수예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 놀랍다.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슈퍼 초대박 신형 울트라 비병기다. 왜 나만 알고 싶은 기술이라도 했는지 알겠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대박 엄청나다. 보물보다 더 크다. 놀람 자체다. 미라클이다. 신기하고 신기하다. 한 번지 못한 경험에 신선합니다. 오늘처럼 가슴 이상한 처음이다. 가장 흉겁거든요. 예, 전부 이런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니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3년, 6년을 공부해서 잘했으면 자랑하겠대. 너도 한번 해봐. 어차피 못할 거니까. 3년, 6년을 열심히 하는 건 쉽지 않죠. 하라 해도 못해요. 자랑해도 따라 못합니다. 근데 단 3일, 단 이틀 만에 어떤 정보의 핵심이 찾아지고 구성이 짜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남한테 얘기하겠냐. 우리 직원들 자녀들도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해요. 네, 이게 바로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사형 궁금했어요, 제가. 교사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분명히 교사들도 동일한 걸 배웁니다. 어차피 영어 처음 배우면 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배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교사들한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수시키고 그 다음에 15시간 연수했어요. 학생하고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사고의 구조와 유익한 점이 뭐냐, 정리 노하우, 체계적, 생각의 체계와 논리적 구조와 뭐 등등 뭐 장문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업무 활용 방안. 이 기술을 배웠는데 업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 능력이니까. 그죠? 업무 정리 교육 체계와. 대단해요. 뭐 감동적인 강의, 뭐 선생님이 함께 했다면 좋겠어요. 빠른 시간에 교육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맛본 느낌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놔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설문에 제가 묻기 어려운 설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수업 중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거 뭐 당연히 나온 답변이 거의 100%죠. 그렇다 19%, 정말 그렇다 82%고, 이것이 제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사실 제가 20년 전에 연구할 때 영재교육, 유대교육을 뛰어넘는 X교육을 만들겠다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원장님의 허락을 받아가, 연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마음이 두근거렸죠. 왜요? 20년 만에 결산인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이다 5%, 그렇다 24%, 정말 그렇다 71%. 유대인과 영재교육을 넘어선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렇다, 정말 그렇다가 71%. 거의 95%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90%가 다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네. 자,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총정리해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가 낱개의 정보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 왔는데 문명을 만들 때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수증기로 끝.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을 봤습니다. 연결 안 됐을 때는 이것들은 그냥 낱개의 사건이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관찰을 하면서 이것을 연결해 봤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순환 원리를 밝혀내는 순간 우리는 일기를 알게 된 거죠. 뭐 했죠 지금? 연결했죠. 체계를 잡았죠. 예, 모든 지식이 가치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지식이 묶여서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체계가 안 되면 지금 원숭이도 비가 오는 거 알아요. 체계가 안 되면 똑같아요. 그냥 낱개의 지식은 똑같은 겁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인지한다는 게 결국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설계입니다. 제가 이걸 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이따가 연락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메일로 아니면 폰으로 연결해 주시면 관련된 자료를 더 많이 드릴게요. 지금 대학을 해서 2년씩 배우잖아요. 대학원에서 2년씩 배워서 강사, 교수가 양성이 되는데 지금 제가 1시간 반 만에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어요. 정말 마음은 터질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뺏기는 그럴 것 같고요. 예,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여 안내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지원 사업이고요. 원래는 이 비용이 수원시에서 나오는데 저는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왜요? 그래도 한 학교 다 해가지고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는 것보다는 누구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교사죠. 그래서 교사를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이 돈은 학생만 쓰게 돼 있대. 아, 참, 공무원 세계가 이런데. 학생만 써야 된대, 이거는. 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학생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사. 그래서 인천교육청에서 전부 교사로 다 몰고 학생 전혀 안 합니다. 전부 교사로 몰고. 앞으로 전국을 다 교사만 먼저 훈련을 시키고 교사들이 직접 이걸 가르쳐야지. 우리가 학생 가르쳐서 그래서 걔들이 좋아하면 어떡해? 좋은 게 없어. 왜?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 입장에 봤을 때도요. 좋은 게 없다고. 여러분 학생 개개인에겐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안 된다고.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 그래야 교권이라고. 학생이 잘 가르쳐져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는 전체적으로 교사 중심으로 갈 겁니다. 네, 오늘 이번에는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혜택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강연에 2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프로 이틀간 참여합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목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캠프. 그 다음에 정기교육이 이제 15주 진행이 됩니다. 이 15주 동안 바로 이 능력을 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그 발표했던 수원 그 학생들 발표했던 거 봤죠? 정말 화려한 막 설계도들이 나오면서 자기 생각을 표출해내는 역량이 나오죠.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죄송하는데 저희가 결과를 잘 내니까 선생님들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좋을수록. 이게 진짜 멋진 선생님은 잘 냈을 때 와 너무 좋다 같이 할 텐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너무 여기 가르치는 사람 너무 좋아해 버린다고 생각합시다. 별로 반갑지. 여러분 혹시 자녀가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좋아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남 얘기하지 말고 진짜 기분 나쁘다고 솔직히. 그래서 정말 이런 행동은 저는 안 하고 싶다고.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큰 경험을 했어요. 농고에 아주 학생들이 정말 바닥이죠. 선생님들이 다 포기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딱 6개월 만에 완전히 바꿔놨어요. 학교하고 선생님들이 전혀 지원 안 해요. 교장 선생님만 막 열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저는 학생들 절대 외부에서 들어가지 마라. 방과후 스쿨이야 뭐 그 정도 해서 뭐 좋은 결과 나오기 드물잖아요.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이건 곤란해요. 우리 선생님 맞죠? 네, 진짜 좋은 결과가 외부에서 만들어버렸다. 그럼 이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예. 아니 옆에 집 엄마가 더 잘해줘. 어떡하려고?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 교사들을 잘 정말 훈련시켜서 교사들이 이것을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학기 중에 정기교육은 현재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학생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컴퓨터 수업 안 하면 못하고 컴퓨터가 없으면 수업을 못해요. 이거는 이 설계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을 안 모시고 아이들에게 지휘했더니 집에서 컴퓨터만 한다고 애를 그만두게 한 거야. 와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보고 이번에는 부모님 없이는 안 되겠다. 그 부모님하고 학생이 동의하고 같이 가는 것이 결정되면 그때 학생을 받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초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준비 자료는 컴퓨터하고 웹캠하고 이어폰입니다. 화상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수능팀, 고등학교 수능팀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평생토록 한 팀만 합니다. 모델로. 테스트. 자, 여기 보시면 학생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발표를 하죠.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저기 하는 시간이고, 이건 이제 자기가 이거를 과제를 만드는 시간이고. 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네. 주어를 문화. 그럼 이제 학생이 나와서 결국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여기서 발표를 하죠.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한 걸 발표하고 뒤에서 피드백하고 같이 하면서 주로 플립러닝 형태죠. 집에서 과제하고 그 다음에 수업은 2시간 동안 이렇게 화면으로 서로 원격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영향을 받는 게 평일에 9시 이후에 하게 되면 학원에 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저 같으면 학원 안 보냅니다. 저 같으면 학원 안 보냅니다. 그리고 성적 신경 안 씁니다. 저한테 묻는다면. 왜요?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때를 준비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격 화상 코칭이 진행되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날 수업하는 장면의 유튜브 주소가 항상 여러분 문자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수업하고 있는 현실 실황 장면을 그대로 다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야 학생들이 뭘 수업하고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과제가 뭔지를 알고 집에서 과제할 때 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월 1회 수업 전 30분 회의에 한 번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 진행하는 상황과 이런 것들에서 아이를 보내놓고 여러분과 저희하고 같이 진행 문제점들을 다 검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 1회 유튜브 영상 10분에서 30분짜리를 계속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결과물, 얘들이 했던 결과물을 잘라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결과물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도 또 알 부분이 알아야죠. 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원해 줄 사항은 학생 출결 지원은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지원해 주시는 거, 컴퓨터 느려가지고 이제 수업 안 되고 하는 경우 없도록 해주세요. 컴퓨터 빨리 바꿔서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학원비 안 들이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학교에 지금 700만원 들여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그냥 담당 선생님에게 바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화상으로 부를 겁니다. 그럼 길 가다가도 그냥 스마트폰 켜면 선생님하고 얼굴이 딱 보여주면서 화상으로 상황을 다 분석해서 서로 토의를 하죠. 자, 이런 형태로 그야말로 원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하버드대를 능가하는 대학이 하나 생긴 거 아세요?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쳐보십시오. 올해 입학률이 전체 인원 중에서 하버드가 5.7%, 미네르바 대학이 2.7%입니다. 대단하죠. 4년 만에 하버드를 넘었습니다. 4년 만에. 무슨 일일까요? 원격 수업입니다. 원격 수업입니다. 저희는 세계에 가장 앞서가는 수업 형태를 전부 기술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들으셨으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문자로 다 또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아빠가 설득이 안 되면 이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아빠가 설득이 돼서 여기에 동의를 해야 집에서 아이가 컴퓨터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쓸 때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컴퓨터 쓴다고 딴짓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여기서 규약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안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관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관리를 해주시면 더 정확한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5시간씩 10시간을 하는 거에는 아이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은 지금 집에 가서 컴퓨터 세팅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이 화상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드는데. 그래서 도구를 주로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이 설계 프로그램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쓸 줄 알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화상 코칭을 할 때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왜 이걸 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째, 동기 요소. 왜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냐. 그 다음에 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후로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틀간 10시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이용이 되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것을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빠, 엄마, 아이 세 사람이 동의가 끝나면 여기에 입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 또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3단계는 자기가 정한 날짜로 그 일정은 그 그룹이 10명에서 15명 되는데 그 10명, 15명이 합의를 합니다. 예, 선생님과 같이 해서 가장 적절한 날을 선택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요? 과제량이 얼마 정도 네, 과제량은 하루에 1시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 네, 일주일에 6시간. 네, 하루에 1시간인데 몰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냥 한 5, 6시간 잡으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학원 하나는 빼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으면 진짜 학원 안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과제를 네. 다 못하면 네. 다음 수업에 못 따라가잖아요. 예, 과제를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 자경회의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과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리해요. 그래서 출석은 늦는 경우, 지각하는 경우 페널티들 막 자기들이 다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지각시켰거나 과제를 뺐거나 하면 지들이 다 페널티를 정합니다. 그래서 아예 마치 재판 조직까지 다 있어요. 내부에. 네, 그래가지고 거의 안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부모님 좀 도와주셔야죠.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요? 네, 그럼 이제 이후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 계시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담당자가 있거든. 저희 담당자가 우리 선생님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나눠 드리고 최종 확정을 되면 꼭 아빠하고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집안 싸움 나요? 네, 집안 싸움 납니다. 꼭 아빠 승인 안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저기 첫날 다 확인합니다. 첫날 여러분들 부모님들 학생하고 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엄마 아빠한테 정확하게 물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괜히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네. 집안 싸움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 때문에 집안 싸움 많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